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습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한 개의 습관을 지속하는 힘이 훨씬 더 길다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지 습관 자체가 스페셜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을 하면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성공 경험이에요. 저희는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결과를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이 성장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특징적으로 애들이 갖게 된 거는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특히 자기를 믿는 힘.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됐어요. 또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 말씀 해주시러 무려 두 분이나 나오셨어요. 네, 각자 자기소개랑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있으시죠? 네, 책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영재교육센터를 맡고 있는 이성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슬기로운 초등생활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하고 습관을 가르치고 있는 대치동 캐슬 고대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와 함께 학생들의 습관을 향상하기 위해서 습관 프로젝트를 같이 해봤거든요. 1320명의 학생들과 함께 8주 동안 습관 챌린지를 했고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서 그걸 따라할 수 있는 책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수님은 오늘 처음 뵙고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우리 고대원쌤은 그쵸. 한 3년 넘었죠, 우리가? 그렇죠. 저희가 3년 근데 넘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만날 때마다 계속 습관. 그쵸. 진짜 제가 귀에 못이 박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습관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책을 딱 보고는 쓸 책을 썼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했고요. 네, 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의 센터장을 네. 맡고 계시더라고요. 네. 궁금한 것들이 우리 부모님도 되게 많으실 텐데 어떤 학생들이 몇 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는 이름처럼 카이스트 내에 있고요. 카이스트에서 뭔가 이공계 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교육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특히 요즘에는 AI나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그런 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카이스트에 오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학이나 과학에 흥미가 높은 학생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수학이 좋고 과학이 좋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걸 좋은데 뭔가 전국에서 나랑 같은 관심이나 흥미를 가진 학생들과 뭐 같이 공부하고 싶고 이런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희는 특별히 이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학생들인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인가, 또 어떤 습관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인가를 굉장히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건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특징적으로 각자 내가 어떻게 하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거나 잘 기억하거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자기만의 전략을 갖고 있는 학생들. 또 다른 특징을 본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영재성에 가까운 특징인데 네. 수학에 흥미가 높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굉장히 탐구 중심의 학습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은 궁금한 게 많은 거죠. 이 친구들은 수학에 어떤 점이 궁금하다든지 뭔가 자기가 질문이 있다든지 했을 때 뭔가 자료도 찾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도 막 찾아가면서 스스로 막 탐구하면서 공부하는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고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뭔가 교육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막 찾아가면서 스스로 프로젝트도 해보고 탐구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자기의 흥미나 관심이나 혹은 또 심화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오해는 굉장히 똑똑하고 우수하고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영재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하면 모든 분야들 뭐 수학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 예술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기가 진짜 재능이 있는지, 잠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영재교육에 대한 네. 맞아요. 벽이 조금 덜 높게 느껴지실 거예요. 조금 가까이 느껴지네요. 문턱이 낮아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똘똘한 아이들이 저희 채널에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가 영재는 아닌데 애가 그래도 시키면 곧잘할 것 같은데 뭐 음. 약간 이런 느낌의 아이들을 이제 영재교육센터, 영재원 이런 것들에 원서를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시도해보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쵸. 단순히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흥미를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해봐야 잘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게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책에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 메타인지 전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효율적인 공부를 해가는지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학습 전략이나 습관으로 많이 갖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 아는 것 같은데 틀렸어. 그쵸? 그리고 나 숙제 오늘 저녁까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놀다가 있다 하면 돼. 2시간이면 할 수 있어. 근데 막상 해보면 2시간이 더 걸리거나. 훨씬 많이 걸리죠. 그쵸?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2시간 안에 그 일을 끝낼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혹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시험을 보거나 뭔가를 써보면 완전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메타인지라고 하고 사실 이 메타인지는 훈련을 통해서 혹은 습관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쉽게 보면 저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아는 것 같았는데 네. 누가 설명해달라고 하면 잠깐만 뭐 이러면서 이제 주저주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한테 완전히 지식으로 소화되지 않아서 내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는 학습은 내가 아는 것 같은 것들을 확인해봐야 하는 거죠.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밖으로 이렇게 꺼내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글을 써보거나 말을 해보거나 평가를 해보거나 그래서 이런 훈련을 꾸준히 통해서 내가 배운 걸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학습한 것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들을 기르는 게 굉장히 메타인지를 키우는데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들이 덜 귀찮게 하려면요,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실제로 그 습관을 하면서 겪어만 어려움을 직접 맞닿았을 때 훨씬 더 마음의 위안이 되고요. 둘째는 제가 백지 개념 테스트 모든 학생들한테 모든 수업에서 하거든요. 양을 줄여야 돼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5장을 한꺼번에 하라고 하면 아무도 못할 거고요. 한 번에 수업 나가면 한 4분의 1 페이지 정도면 학생이 봐도 이 정도는 할 만한 단위로 이걸 작게 쪼개서 결과물이 명확한 상태에서, 그리고 중요한 게 옆을 돌아보면 옆에 애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통이 나의 것만이 아니라 같이 고통을 경험하는구나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습관으로 지속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읽었으면 책을 읽은 내용을 엄마랑 한번 얘기해보면서 자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해서 말해보도록 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게 메타인지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의 왕도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우수한 상위권 학생들이 정말 혼자서 자기가 선생님처럼 설명하면서 배우는 걸 복습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은 이미 그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매일매일 오늘 배운 거를 같은 방법으로 복습하는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조금씩 시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습관이 돼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책을 궁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런 비범한 학생들 있잖아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비범한 학생들과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슬럼프를 만났을 때 좀 더 다른 모습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답이 되게 공통적이었던 점이 조금 놀라운 거였어요. 첫 번째는 그냥 제가 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책임지려고 노력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기로 선택을 한 거니까
거니까 맞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 굉장히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율성이 중요하구나. 좋은 습관을 엄마가 이거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네. 한다. 한번 해보자. 이런 네. 것보다는 학생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이런 습관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끝까지 완주하는데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부모님,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습관을 실천하는 친구들의 어떤 지지나 응원. 그게 훨씬 힘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 내 친구들도 하고 있는데 나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힘들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저는 실제로 수학을 가르치니까요. 네. 이거하고 연결을 드리면 힘들어요. 예를 들면 백지 개념 테스트도 이 전체 자체는 힘듭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활동이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정교하게 있고 실제로 그거를 통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선례들이 있고 액티비티를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고 그 활동을 내가 납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의 의지면 다 될 거야 라고 할 게 아니라 환경이나 시스템들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이 그 슬럼프를 넘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습관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이 책이나 뭐 저희들이 했던 습관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와, 습관도 배워야 한다. 네. 그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다면 교수님, 영재교육센터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이 책을 보면서 만들 수 있죠. 훅 들어왔어요. 혼자서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혼자서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요즘에는 흔히 말하는 에듀테크라든지 테크놀로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제가 아는 분이 가족들이 어떤 앱을 활용해가지고 매일 만보 걷기를 인증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데 앱에서 매일 같이 인증을 하니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해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책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왔지만 인상적이었던 건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초등 부모님들, 중등 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 소망은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5가지 습관이 있다면 자기주도 공부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습관 5가지가 궁금합니다. 이 습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습관으로 만들고 싶었던 습관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 자기주도 학습의 틀 안에서 이게 분류가 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뭔가 기억과 이해를 잘하고 싶은 습관을 갖고 싶었고 어떤 학생들은 이게 메타인지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습관을 갖고 싶었고 네. 또 뭔가 환경관리, 시간 조절, 정서 조절 이런 것들과 관련된 습관을 갖고 싶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자기주도 학습의 구성 요소인 인지 전략을 위한 습관, 그다음에 메타인지 전략을 위한 습관, 집중력을 위한 습관, 뭐 시간과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기 위한 습관들로 쭉 나눠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습관들을 만들고 싶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습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한 개의 습관을 지속하는 힘이 훨씬 더 길다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지 습관 자체가 스페셜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습관을 하면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성공 경험이에요. 어떤 습관을 하든 내가 계획을 했고 그거를 내가 마땅한 노력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 힘으로 다른 습관을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했으면 좋겠어 보다는 학생이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시작을 하면 그것들이 잘 선순환이 돌면서 우리가 원하는 습관까지 확장될 수 있으니 습관의 종류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아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습관으로 시작하셔도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실 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네. 좋은 습관이 되게 많이 소개가 돼 있는데 학생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 습관을 다 우리 학생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사실은 막 100개씩 추가할까봐 진짜.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습관 네.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공부와 관련된 문제가 뭐지?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한번 내가 이렇게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할까?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서 일단 작은 습관을
습관을 하나 내 걸로 만들어 보고 네. 여기서 성공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습관을 도전해 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시는 게 좋지. 여기 좋은 습관 많으니까 하나씩 다 해보자. 그러면 사실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많지만 다 하지 마세요라고 하셨지만 이거는 정말 좋아요 하시는 거 하나씩만 추천해 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서 관리 습관, 이거 제가 실제로 하는 건데요. 네. 제가 서울대 석사 시절에 맨날 혼났어요. 왜냐면 제가 전공이 교육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도 너무 어렵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것 같고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잘했던 일들을 번호를 붙여서 포스트잇을 써서 벽에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6개월이 지나고 그 벽면을 다 채웠을 때 그때 이게 작은 게 쌓여서 큰 게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공통적으로 추천을 하는 건 자기가 잘했거나 좋았던 일들을 번호를 붙여서 벽이나 책상에 붙여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이렇게 많이 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실제로 공부를 잘하게 되고요. 그거 자체가 그 학생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프라이드 월이라고 하는데 네. 프라이드 월 습관을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어떤 습관이 좋다라고 하나를 집어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 아이 나의 문제가 뭐냐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습관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 되게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거 되게 빠져 있잖아요. 중독돼.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본인들도 그 문제에 너무 고민을 해요. 내가 여기에 빠져 있지만 빠져 있는 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고민을 또 한편으로 내가 왜 하는 이럴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한 습관 중에 되게 재밌었던 습관 하나는 2시간 동안 휴대폰 반납하고 공부에 집중하기. 유튜브 몇 시간 안 보기. 너무 근데 그게 되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본인 스스로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그쵸. 거예요. 자괴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아이랑 부모님이 같이 고민을 해서 나는 이런 문제를 좀 먼저 해결하고 싶어 혹은 이런 좋은 습관을 갖고 싶어를 결정을 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 습관에 성공을 해봐야 네. 다음 습관에 도전한다. 그 많은 사례들을 책에 담아주셨잖아요. 그 생생한 후기 조금 전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실제로 이제 학생들 후기로부터 저희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였어요. 울었어요? 튀셔서 네, 제가 티라서 잘 울진 않지만 네, 안타깝네요. 네. 저희는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결과를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학생들로부터 이제 어떤 변화를 경험했냐, 뭐 어땠냐, 어떤 부분이 성장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특징적으로 애들이 갖게 된 거는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특히 자기를 믿는 힘.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됐어요. 약간 소름 돋았어요.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안 우셨다고요? 지금 찌라서. 약간 눈물이 우리가 자신감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자신감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프로젝트는 자신감을 기르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네요. 습관을 실천하도록 네. 한 거였는데 이거가 끝나고 학생들이 갖게 된 건 자신감이었고 또 하나는 또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특하다. 그쵸. 네. 그걸 보는데 네. 이거를 좀 더 확산하면 다른 학생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 학생들이 변화하는 거 자기에 대한 믿음이 커진 거 다음에도 또 해볼 거예요. 다른 습관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동안 제가 제 입으로 많이 했다가 이거를 교수님과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거에 저는 제일 감동을 했고요. 단순히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보편타당하게 다양한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나온 것 자체가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많은 학생들의 생생한 후기가 담긴 결과물이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겐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사실 굉장히 보람있던 프로젝트였고 그래서 책을 쓸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한 게 아니고 네. 프로젝트를 끝나고 보니까 이거는 정말 책으로 쓰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네. 책을 쓰게 됐어요. 근데 저 스스로도 굉장히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게 됐던 이런 프로젝트였어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60일 동안 뭔가를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매일매일 자기 습관을 인증을 하는 거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 스토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책에다가 생생하게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교수님과 현장에 있는 전문가가 모여서 대규모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할 기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저만 해도 이게 평생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를 정도로 소중한 기회였거든요. 그 기회에서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학생들의 반응이 되게 좋아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것을 가이드 삼아서 이 책을 따라서 집에서도 충분히 연습하신다면 그때 학생들이 느꼈던 감동을 충분히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부터도 또 많이 반성하게 되네요. 늘 작심삼일이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확산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